나중에 저희도 건물 지어서 통사옥 임대 한번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1등 샐러리입니다. 오늘 또 곽성우 팀장님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로드 곽성우 팀장입니다. 제가 좀 사적인 부탁을 곽성우 팀장님한테 드리긴 했는데 저번에 제가 논현동 부지에 대해서 좀 주변 임대사에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임차를 어떻게 맞출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임차를 맞춰야지 나중에 엑시트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곽성우 팀장님께서 임대 사례를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해당 건물은 논현동 133-29번지 건물이고요. 제가 이 건물 기준으로 해서 요새 논현동의 신축 건물 기준으로 임대를 얼마나 맞추는지 통 4억, 통 임대는 실제 임대를 맞춘 사례로 얼마가 나온지를 구해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논현동에 있는 신축 건물들만 뽑아왔고요. 지금 해당 건물은 논현동 73-38번지입니다. 7개월 전 22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140평, 임대료 2,600만 원에서 140을 나누면은 평당 임대료 18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평당 임대료가 18.5만 원이 나온다는 소리죠. 만약에 100평이면 1,850만 원 정도가 임대료가 나오는 거고 이게 140.2평이니까 2,600 정도 되면 이제 18.5만 원 정도라고 표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앞에 도로가 6m 도로고 뒤에 도로가 4m 정도 양면 도로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임차는 어떤 업종으로 맞춰졌나요? 사무실 통임대로 맞춰졌습니다. 사무실로 해도 이 정도 임차, 그러니까 맞춰진 지는 얼마 정도 된 거죠? 맞춰지진 지는 3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 짓고 나서 3개월 만에. 네. 건물은 이쁘네요. 건물을 또 잘 지었기 때문에 임대가 잘 들어오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어떤 사례죠? 다음은 이제 논현동 77-23번지 건물입니다. 방금 설명한 건물 근처에 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일종 일반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연면적 222평, 그래서 임대료 4천만 원. 둘이 또 나누게 되면은 평당 임대료가 18만 원입니다. 여기도 이제 6m, 4m 코너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빌딩 로드에서도 이 건물 매매를 했다라고 해서 오동엽 TV에서 나오고 했던 건물이죠. 사실 빌딩로드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같은 투자자이자 파트너라고 하죠. 그럼 이 건물 인테리어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인테리어 비용은 한 3억 정도 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임대료가 솔직히 그렇게 싼 게 아니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중에 임대 기간 끝나고 나서 다른 데 옮기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을 매입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제 매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건물만 좀 이쁘게 지으면 임차를 괜찮게 맞추네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요새 신축 빌딩 시세가 다 이렇습니다. 요새 다른 사례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현동 28-7번지에 있는 건물인데요. 학동공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통 임대가 들어오게 됐고요. 4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면적이 249평, 임대료 5,400만 원을 나누게 되면은 평당 임대료가 21만 7천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코너에 있는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도로가 4m 도로고 옆에 측면 도로가 4m 도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조용한 동네여서 그런가요? 사실 요새 이 학동공원 근처가 사옥 임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남인데 여기서 가깝고 학동공원에 있어서 직원들의 휴게 공간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요새 통사옥 임대가 학동공원 쪽은 아예 임대료가 많이 비싸고 많이 원하고들 있습니다. 여기가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들어오고 통사옥으로도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임차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이. 다음 사례는 학동역 이면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22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연면적은 약 200평, 임대료 3,500만 원에서 평당 임대료 17만 5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차를 잘 맞췄네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코너 건물은 아니지만 앞에 도로가 12m 정도 도로로 알고 있는데 건물 잘 지었네요. 옛날에 이게 2층짜리 건물이었잖아요. 사실 이 지하 1층이 공부상은 지하 1층이지만 실제로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층을 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하가 안 파져 있는 건가요? 지하도 따로 파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하 2층이고 지금 현재 보이는 여기가 지하 1층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하에 이익 얻는 건물도 한번 찾아보면 괜찮겠네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거리여서 여기서 굉장히 가깝고 여기도 통임대 들어오기 딱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죠. 22년도 10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건 이제 연면적 100평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임대로 들어와서 임대료 2,200만 원, 약 평당 임대료 22만
22만 원입니다. 연면적 100평이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계단 면적 빼고 엘리베이터 면적 빼고 화장실 면적 같은 것도 요새는 다 내부로 들어가 있어 그건 안 빼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용 공간을 빼다 보면은 실제로 쓰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와, 이 건물도 지금 2,200만 원에. 네, 나중에 저희도 건물 지어서 통사옥 임대 한번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곽성훈 팀장이 소개시킨 건물이 좀 저렴하면 18만 원, 비싸면 한 22만 원까지 이렇게 임차가 맞춰졌네요. 다 최근에 맞춰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알만한 기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광고회사라든지 아니면 사무실들이 다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신청했는데 건물만 좀 이쁘게 지으면 다 임차가 맞춰지는 건가요? 사실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평당 임대료 18만 원 들으시면은 임대료가 이렇게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거보다 더 잘 맞춘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신축만 해서도 뭐 평당 20만 원은 충분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련동에 있는 그 건물은 한 얼마 정도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한 평당 20만 원을 생각을 해서 보증금 4억에 임대료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평당 20만 원. 그렇지 않더라도 보수적으로 시세추로 한 평당 임대료 19만 원만 잡아도 임대료 2,800만 원, 아니면은 평당 임대료 21만 원 잡아도 임대료 3,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성 팀장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물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한 2,800만 원, 좀 많이 잡았을 때는 3,3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보고 있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이런 건물, 이런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네, 보여주신 건물은 3면 도로를 끼고 있고 네. 사실 이러면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주차하기도 편리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논영역과 그 다음에 학동역까지 7호선까지 더블 역세권이어서 저는 통사옥 임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춰주실 건가요? 뭐 원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긴 하지만 저희 건물주분한테 한번 이 자료도 제가 보내드려갖고 좀 편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요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왜냐면은 금리가 지금 5%대로 좀 높다 보니까 뭐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이 정도 임대료면 아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맞춰지기만 한다면 다시는 그런 말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4억에 5천만 원이다 그렇게 임대를 맞춰야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임대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기다려서 그 임차인을 맞추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맞춰서 일찍 맞추는 게 나은 건가요? 보통 이제 임대를 구하다 보면은 좀 더 높은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깎아달라, 내고를 해달라 해서 맞추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때문에 한번 낮춰서 임차를 받게 되면 나중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임대료로 해서 받는 게 더 유리하죠. 나중에 팔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융비용을 감당 못 하는데 안 받는 건 또 그런 거고, 이것도 신축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갖고 있고 나서 매입을 하셔야지, 돈 없는 상태에서 매입하게 되면 솔직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